대통령실이 국민 추천을 받아 주요 공직 인선을 준비 중인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개혁을 주장해온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 검사의 임명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인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접수 첫날에만 1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은 법무부 장관에 집중됐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검찰 내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로 손꼽히는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현직 검사 신분으로 TJB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함께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검사들이 유능하긴 하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이익 집단인가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요. 이런 이익 집단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주면 안 되거든요.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부디 바로 세워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며 격려와 응원, 기대와 열망이 무거워 움찔하고 고마워 뭉클하다고 자신을 추천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14,000명이 넘는 이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1,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린 상태입니다. 임 부장검사와 함께 법무부 감찰 담당관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누가 낙점받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개혁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그 중심엔 대전지검 이문정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 정치 검찰의 폭주를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온 인물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공식 합류하였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선언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폭주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력 분투하겠습니다. 첫 과제는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 수사조직 개편 윤석열 체제를 구조부터 바꿀 설계를 시작합니다. 쉽게 변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분투가 세상을 바꿔왔다. 이문정 부장검사의 이 한마디처럼 진짜 대한민국 지금부터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요. 관종이다. 정말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똑똑한 검사들 중에 왜 혼자만 난리냐. 조직 부적응자다. 혼자 튀려고 하는 짓이다. 대답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도 많이 듣는 질문이라서 좀 속상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 모든 내부 고발자들이 다 겪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검찰 개혁이 대선이나 총선 때 맨날 공약이잖아요. 그렇게 검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1, 2년이 아니라 십수년 이상을 말해왔는데 검찰안이 조용하다면 검찰은 죽은 검사의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핏을 부는 사람들이 1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검찰이 정말 문제면 그 똑똑한 검사들 중에 왜 이문정 하나만 난리냐고요? 관종이다, 조직 부적응자다, 혼자 튀고 싶어서 쇼하는 거다. 그 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젠 그냥 웃깁니다. 그런데요, 왜 대선 총선마다 검찰 개혁이 공약일까요? 왜 수십 년 동안 국민은 검찰을 고쳐야 한다 고 외쳤을까요? 그 많은 검사는 다 조용한데요. 그럼 이 조직 살아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핏대 올리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한 명이 나라는 이유만으로 욕먹는 사회.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라도 외치겠습니다. 검사로서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건 관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아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이 조용하면 그게 정의입니까? 권력을 감시해야 할 조직이 스스로 권력이 되겠다고 나설 때 그걸 말하는 사람이 관종입니까? 다수의 침묵이 옳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겠다는 소수의 외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온 겁니다. 저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많은 목소리가 이 불의한 침묵을 깨줄 거라 믿습니다. 검사로서, 시민으로서 저는 지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국정기획위 위촉 소식이 전해진 뒤 임 부장검사가 SNS에 글을 올려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며 자신의 수건인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정치 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데
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투가 결국 세상을 바꾸어 왔다며 진짜 대한민국 역시 함께 만드는 것이니 더욱 기운내 분투할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금껏 검찰이 마이동풍이라 주권자인 시민에게 호소해 우회적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SNS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 지금은 국정기획위에서 전력을 다할 때이니 당분간 소식이 뜸해질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다루며 수사조직 개편 방안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검찰 내부망과 SNS, 방송 등을 통해 검찰 인사와 정책, 수사 관행 등에 대해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강하게 비판해온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꼽힙니다. 그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국가 설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그 핵심 자리에 이문정 부장검사가 앉았습니다. 검찰개혁? 그 단어 말은 쉬웠지만 정말 실행한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윤석열 체제 5년 내내 혼자 목소리 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설계자가 됐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정치검찰 해체, 검찰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진짜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쉽게 안 변해도 포기 안 하면 결국 바뀝니다. 이문정의 말처럼 이번엔 말이 아닌 제도로 남길 겁니다. 혼자 외치던 그날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합류 소식을 알렸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오늘부터 출근한다며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로 세워진 이재명 정부라며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해 돕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직한 신호이다. 정치검찰 해체에 따른 검찰개혁 인사와 더불어서 검찰개혁 입법을 통한 제도개혁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중요하게 개혁을 완수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임 부장검사는 세상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투가 결국 세상을 바꿔왔다며 감사하며 더욱 기운내 분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파면제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탈개혁을 외치던 이문정 부장검사 갑자기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왜 바로 일선 합류일까요? 임 부장 SNS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출근합니다. 정치 검찰의 폭주 다시 일어나선 안 됩니다. 검찰이 감당 못할 권력을 내려놓고 감당 가능한 권한과 의무만 지도록 돕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보통 목소리만 내던 임 부장이 이제 손에 펜 쥐고 제도 설계에 직접 뛰어든 겁니다.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투가 세상을 바꿨다. 더 기운 내에 분투하겠다. 고했죠. 대통령도 공언했죠. 대선 공약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내세워 완전한 검찰개혁 약속. 검사도 국무원처럼 징계와 파면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징계 파면제도 도입. 그런데 정치권과 여론은 이미 수년간 검찰 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부에서 침묵하는 다수의 검사들은 여전히 말이 없는가? 관종이라더라. 혼자 튀려는 쇼다. 는 비난은 왜 아직도 반복되는가? 하지만 이문정은 말합니다. 이건 관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제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라도 외치겠습니다.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제 목소리가 아닌 제도가 움직입니다. 임 부장은 전문위원 자격으로 국정기획위에서 수사 기소 분리 설계, 검사 징계 파면 제도 입법 설계, 정치 검찰 권력 분산 실행, 실제 칼을 쥔 설계자로 본격 행보를 시작한 작년 겁니다. 10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10분 이상 2차례 통화했고 그로부터 6일 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전격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의혹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기 때문에 비화폰 통화 내용에 따라 심 총장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검 이렇게 일찍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지 네. 않겠냐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칼을 뽑아 들은 거예요. 김용현 같은 사람 좀 있으면 이제 풀려나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 재판부죠.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보석을 검토한다. 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안 하고 영장을 다시 별건으로 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확실하고 재판부가 이제 보석 진짜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빨리 특검 해가지고 왜냐하면 특검만 결정되면 27일 되기 전에만 새로 별건으로 해가지고 잡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조은석 특검이 엄청나게 일을 갈고 있거든요. 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명태균 씨가 그 사람들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삐지게 된 경위가 이준석한테 단일화라고 했는데 그걸 안 들었다는 것 때문에 삐졌다고 그러대요. 왜 안 따라 뭐 이런 거. 졌잖아. 합치면 이기잖아. 0.07.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도 보면은 지금 56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뭐 인터뷰에서 이거 제명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또. 제명이 되면 그거를 또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쪽에 대표적인 박해받는 정치인으로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건방진 태도인데 빨리 이제 우리 사회가 이거를 자정 능력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시금석으로 이준석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사회적인 효과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걸 한번 성사를 시키시면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결단, 전투형 지도부 구성 그리고 국정개혁 청사진을 그리는 핵심 인물의 전진 배치까지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는 핵심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무려 2차례나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비화폰은 군사작전이나 안보 정보 등에 사용하는 최고 보안 등급의 통신기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무혐의 발표가 나기 불과 6일 전이라면? 단순한 안부 전화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통화 시간만 24분. 게다가 두 사람의 통화 이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검찰이 직접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 통화를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면 중대한 위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투트랙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 그 이름만 들어도 검찰개혁을 외쳐온 투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임 검사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해 수사권 조정과 조직 개편, 형사사법 체계 재정비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계획을 짜는 국정기획위에 임 검사가 들어간다는 건 검찰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닌 실천 과제로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자, 한편 정치적 리더십의 전열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드디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정청래가 맨 앞에 나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청래는 이재명이 곧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다라는 표현으로 당과 대통령, 그리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대의원 제도 폐지, 1인 1표제,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10대 개혁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정청래만이 개혁을 완수할 전투형 당대표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온라인 지지율 조사에서는 무려 79%의 압도적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걸림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직위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바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내란이 종식되길 바라는 국민 여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스스로 보석을 요청했다는 정황에 대해 국민과 정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SNS를 통해 전날 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다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군부대 방문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지 시찰, 이란, 이스라엘 긴급대응 회의까지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구조적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권력에 기생해온 부패와 특권은 이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의 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개혁, 포기하지 않는 정의.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이재명 정부가 서 있습니다. 대선 2주 앞두고 방첩사에서 파견온 인력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PC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파쇄하는 증거인멸에 군을 동원했다. 이것을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시했다. 현장이 내란과 김건희 관련 범죄 혐의가 있었던 지역이니까 증거인멸도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 건데 법을 그렇게 모르나? 법을 알아도 그걸 감추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게 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더 큰 죄는 감출 수 있다. 정진석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방법을 써서 모든 PC를 다 파쇄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고 직원들한테도 니네 빨리 나가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자 도생이다 박은정 의원이 그 말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떤가요 보시기에? 직위원 사태 이후에 즉시항고 포기하면서 신무정은 검찰 내에서 그나마 우리가 일을 잘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엎드려 있던 검사들의 기대마저 완전히 짓밟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윤 라인의 정치검사들 윤한 라인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자중질환이 좀 있었고 그들의 소망은 한동훈이 어쨌거나 후보가 되는 거였는데 완전히 무산됐고 어디 기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정치인들한테 줄을 대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는 윤석열 모른다고 한대요. 최 의원님한테 전화 좀 옵니까? 전화 많이 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 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민 추천제는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추천제는 인기 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7년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권우수로부터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00원, 총 20억 원어치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가 매수다. 그래서 시세 차익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2023년 3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기소 처분의 내용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돼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800원에 매수한 주식은 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들 휴브레인 또 미래에셋 화면 좀 띄워주시죠. 미래에셋 등이 각각 주당 1,500원 또는 1,000원에 매수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800원 거래보다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그래서 800원에 이 매입한 김건희의 거래는 저가 매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는 저가 매수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김건희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건희의 주식 거래 저가 매수액이 제대로 평가가 되는 그런 금액이라면 주당 800원에 대해서 주당 1,000원과 비교하면 5억 원의 시세 차익, 주당 1,500원과 비교하면 약 17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 이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차익은 당시에 중수부장, 특수부장, 또 특별검사 수사팀장, 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윤석열 당시 검사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달리 윤석열과 김건희 결혼 이후의 사건으로 윤석열도 당시 경제 공동체로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의 공범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철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논리로
800원 이 주식 거래가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사실상 사리에 맞지 않고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이 김영철 검사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내린 근거 중에 하나가 제3자 간의 거래가 이미 500원, 540원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0원에 이 처리가 되고 800원에 처리가 되는 이 사안이 저가 매수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근거로 사용된 이 주식 거래가 사실상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매우 불법적인 근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근거로 사용했던 것은 주가 조작범인 건호수와 특수관계이고 김영철 검사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라고 적시를 한 그리고 주가 조작 과정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은 이승근과 김건희와의 거래를 이 근거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승근과의 거래를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이승근이 도이치모터스와 거래를 했던 그 내용 두 가지가 500원대의 주가 거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김건희의 이 주식 거래가 저가 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김영철 검사가 근거로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거래는 주가 조작범이라고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이승근, 도이치모터스 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김영철 검사가 일종의 법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각각의 거래가 마치 별개의 거래이고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이 사실상 이 불기소 사유 결정서에 이 사실상 조작을 하는데요. 지금 그 보면은 불기소 사유가 2017년 6월 13일 그리고 2017년 11월 24일 거래를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꿔서 사실상 이 두 개가 별개의 거래처럼 보이나 실상은 이것은 김건희와 이승근과 도이치모터스 사이의 일련의 과정에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과정의 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다른 사안인 것처럼 해서 김건희가 저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또 다른 그들 공범 간의 거래를 예로 들면서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김영철 검사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승근을 사실상 주가 조작범으로 또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 명단에서 빼면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고 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김영철의 고의적인 그런 행위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는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탄핵 사유인 법률 위반으로서 검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들으셨죠? 이게 검사라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 그들과의 공범관계에 있는 거래, 일련의 거래를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수사를 하는 검사로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수사를 가지고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검찰에서의 제19 감싸기로 사건을 덮었던 사건 내지는 상급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이나 감찰 요청을 여러 번 했던 사람으로서 참 슬프게도 좀 여러 국가배상소송, 징계치소소송 등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 하고 있는 중인데 검사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사례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수사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을 부합되는 진술은 조서에 담고 원하지 않는 말은 조서에 담지 않고 그리고 결정문에도 공소장에도 불기소장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검찰이 특수수사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론이 정해진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아니어도 검찰의 대부분이 이런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 용자는 검찰에 현실적으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검찰과 대통령실 핵심의 비밀 통화가 포착됐습니다. 그 24분 통화는 검찰 독립을 송두리째 흔들었을까요? 이제는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권력이 비화폰으로 나눈 단 24분의 대화. 그 결과가 대통령 부인의 무혐의였다면 이건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을 쥐니는 이문정 검사.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검찰 개혁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제도를 바꾸며 진짜 권력기관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감당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게 될 때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한은 언제나 국민의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말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그 옆에는 수많은 국민이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의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검찰과 권력의 거래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문정 검사, 진짜 검찰개혁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정청래의 당대표 출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민주시민에게 정의를 향한 목소리에 힘을 더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